지금 저희는 라브연과 데블스가 함께하는 NFT 세계관 만들기 포 커뮤니티라는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2부 강의입니다. 2부 강의인데 지금 1부를 듣지 않고 오신 분들은 2부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부 강의는 아래 바로 제가 상세 내역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1부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2부 강의를 이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이고 나만의 NFT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꼭 1부 강의부터 순차적으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2부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NFT 세계관, 내가 이 세계관 안으로 만들어갈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1스텝 있고 2스텝이 있습니다. 네, 1스텝 같은 경우에는 아까 NFT 1.0이랑 결이 맞아요. 소유권 증명으로 인해서 이 증명권, 어, 뭐야, 원본을 입증할 수 있는 쿠폰 형태, 어떤 발권 형태로 어떤 목적 달성형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먹으러도 가고, 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같이 산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 NFT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블록체인에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NFT가 소모되지 않아요. 제가 치킨을 판매하는 치킨 어떤 뭐 점주입니다. 매장 하나 차렸어요. 이벤트로 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쿠폰 갖고 오시면 치킨 한 마리씩 드릴게요. 치킨 받아가셨어요. 그죠? 그 치킨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뱃속으로 없어지고 뒤로 나와서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엮일 게 없어요. 또 다른 이벤트, 또 다른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NFT는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내 가상 지갑 안에. 나는 평생 이 사람의 완전 뭐예요? 호적이죠, 호적. 내가 판매가 가능한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갖고 있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진 찍는 모임이야. 떡볶이 동호회야. NFT를 발행했어요. 이 NFT 갖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값싼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맛있는 떡볶이 맛집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고 외국으로 뜨게 됐어요. 아, 이 떡볶이 모임 너무 좋았는데 외국으로 뜨게 됐어요 하면은 내 NFT를 판매하면 돼요. 2차 판매. 이 2차 판매로 이루어지는 거래 수수료가 또 민팅, 이 NFT를 발행한 사람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는 걸 로열티라고 하는데 이 NFT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주식, 발권, 없어지지 않는 쿠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같이. 뭘 하면서 나는 같이 살 수가 있을까? 뭔가 같이, 어, 계속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같이 뭔가 계속 꾸준히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스텝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구상한 NFT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1스텝으로도 충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스텝으로 갖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뭐 한 번 발행하고 1년 헬스 트레이닝 PT권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이건 소모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2차 판매에서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다 쓴 거 소진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우주 쓰레기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NFT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시간들, 이거를 꿈꾸면서 내가 뭔가 바랬던 어떤 나만의 철학들, 그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이거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던 거잖아요. 이 NFT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재밌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 쉽게 만들고 뭔가 여기 있으면 얻어갈 게 많고, 이득 볼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함께. 나는 공부할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계신 누군가는 영어를 잘해요. 이걸 갖고 계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멤버 구성원 각자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얘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재미없으신가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 지속 가능이라는 같이 살기 안에 일부예요. 아까 우리가 블록체인 안에 NFT가 있듯이
지속 가능은 빼고 프로젝트만, 이벤트만 하면서 내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겠죠. 이벤트만. 어떤 프로모션을 걸고 이벤트만 해서 내 NFT를 판매하면은 이거 산 사람한테 내가 책 한 권, 내가 이번에 쓴 책 한 권 줄 거야. 이런 게 다 프로모션이죠. 내 NFT 구매한 사람한테 내가 치킨 뭐 3회 이용권 줄게요. 이런 것들이 다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지속 가능형이 이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뭐 계란 후라이 모임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진 모임을 얘기하고 떡볶이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울타리를 쳤잖아요. 이제 계속 앞으로 떡볶이에 대한 얘기, 떡볶이 매장을 차려볼까, 우리가 떡볶이 브랜드를 내볼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이 지속 가능형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1등 하신 분한테는, 뭔가 이 경영권에 뭐 지분을 몇 프로를 주겠다. 아니면은 요새 유행하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안에서도 이미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NFT 이제 시장에 딱 보면요. 다 NFT 사면 뭘 줄 거야. NFT 사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를 보고 이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들어오면요. 다들 대부분 프로젝트형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속 가능형은 보지 못하시고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상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이 티켓이라는 멤버십이라는 이런 성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프로젝트로만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사는 안에서 저희 데블스 커뮤니티 NFT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블록체인이나 NFT 시장의 트렌드를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가상에 있어서 어떤 온라인에서 뭐 메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냥 스터디 모임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저희 데블스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로고 공모전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독서 모임 뭐 이름 짓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NFT만 없을 뿐이지 이 방향으로 지금 커뮤니티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FT라는 걸 딱 걷어내면요. 여러분들 그냥 명상하는 명상 모임, 헬스하는 헬스 모임 뭐 자전거 타는 자전거 모임인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춤추 댄스하는 댄스 동호회예요. 댄스 동호회인데 이번에 나온 신곡이 너무 잘 됐어요. NFT는 이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나온 신곡이 너무 잘 돼서 이 뭐 너무 유명한 신곡이 나와서 이 신곡에 맞춰서 각자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는 댄스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도 주고 똑같잖아요. 같이 살기 안에 있는 이벤트잖아요. NFT만 없을 뿐이지. 맞죠? 그래서 내가 만든 커뮤니티가 이 NFT라는 거를 엮으려니까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형으로 나가는 이벤트들이 뭔지 보여줄게요. 지금 세계관을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앞에 좀 이런 NFT가 어떤 느낌인지 문화 이해를 먼저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치킨 하나 사면 하나 더, 코카콜라 사면은 이거 굿즈 줄 거야. 그리고 이 부산 아트페어 이번에 6만 명인가 와가지고 완판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이 앨범을 너네들이 원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다 프로모션이고 이벤트고 행사였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NFT, 자, 이거는 NFT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코카콜라 브랜드였고 그냥 KFC 치킨이었어요. 근데 NFT로 오면요, 자, 옆에 지금 우주 비행사 이렇게 보이시죠? NFT는 뭐예요? 디지털 형태라는 거. 디지털 자산이어야 되는 거. 잠시만요. 이거 빠르게 제가 모두 음소거 한번 또 하고 갈게요. 누가 지금 급하게 나가셨나 봐. 자, 다시 얘 끄고 중간에 이렇게. 자, 이거는 NFT 형태인데 프로젝트형 NFT예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모금하는 NFT였어요. 이 우주 비행사가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우주 비행사가 켈리 스콧이라는 전설적인 나사의 우주 비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여행해 왔던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그동안 여러 행성들을 탐사하면서 뭐 이렇게 뭐 행성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우주 비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화들, 사진들을 갖고 NFT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에서 그 유명한 우주 전설이에요. 우주 비행사. 그래서 스콧 켈리라는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찍은 NFT. 자, 이 한 줄로도 이 NFT라는 거는 그림이고 디지털 뭐 영상이거나 움짤이거나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오디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에 지금 벌써 스토리가 매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그냥 떡볶이 먹는 모임이었고 댄스하는 모임이었으면은 그런 스토리 같은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뭔가 마케팅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라면은 어 뭐 청춘을 놓치고 않는 댄서들의 모임이라는 스토리를 딱 줘가지고 춤추고 싶은 어르신들, 춤추고 싶은 시니어들만 모집하는 이런 모임을 했다면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커뮤니티였겠지만 디지털 아트로 이렇게 발행되는 그림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발행할 때는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사진이나 디지털 이미지 안에 담아놔야 하기 때문에 예술에 가깝죠, 예술에. 그래서 이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NFT,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은 어떤 그림을 낼 건지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다음 넘어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이거 스코켈리 우주 비행사를 사면요. 이 구매 금액 전액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을까요? 이거 산 사람들 전 누가 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 장 샀어요. 제가 한 장 샀지만 이거 산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면 제가 이 체인 안에 들어가서 이거 구매한 사람들한테 지갑을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주최자가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의 기부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자, 밑에 CU에서 한 편의점 이벤트인데 이 314명 선착순으로 뭐를 구매를 하고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뭐를 하면요. 314명한테 이런 픽셀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선착순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겠죠. 그러면서 앱 설치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참여자들이 늘리는 순식간에 그런 프로모션이고 이벤트고 기업들이 왜 이거를 하는지 아시겠죠? 프로젝트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신세계 백화점 이 어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어플 이용자를 맨 밑에 맨 우측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쁜 꽃 NFT가 있습니다. 이 어플을 깔아서 신세계 백화점 어플을 깔아서 응모를 하면 이거를 주겠다. 추첨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당첨되신 분이 우리 데블스에 나오셨었는데 이거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끝이야. 그 뒤로 뭔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우리 같이 전시회를 가보자던가 같이 살기가 없어요. 같이 살기 전혀 없고 그냥 발행으로 끝났습니다. 대신 이 신세계 백화점은 뭘 얻었어요? 이런 NFT를 발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을 순식간에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기 안에 이런 프로젝트형이 있는데 나는 어느 지점 쪽에 있는 것이 좋을까? 내가 만약에 NFT를 발행하면은 계속 내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놀면은 내 성격상 내가 잘 할 수 있겠을까? 나는 하고 싶어 하면은 같이 살기 쪽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프로젝트만 발행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텔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발행을 하고 싶어서 발행하고 판매적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아티스트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를 계속 섭외를 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아티스트가 유명해지고 나중에 어떤 뻥 뜨는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너무 뭐 인성이 너무 좋았어요. 뭐 지하 선로에 있는 사람을 구해버렸어. 이 화가가. 그랬을 때 이 NFT 가치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그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립드롭스라는 카카오톡에서 만든 이제 NFT 마켓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벤트로
그냥 아트를 올리면은 이 작가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이 가격에 이걸 구매해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그치고 그냥 한번 일회성 이벤트 프로모션에 그치는 걸 프로젝트 NFT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발행해놓고 나는 이제 딴 프로젝트 또 찾아가겠죠. 다른 비즈니스 또 구상하겠죠.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요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자, 지속 가능형 오프라인 커뮤니티 한번 볼게요. 자, 맨 우측에 있는 게 독서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독서 모임은요, 매주 정해진 시간, 뭐 매주 아니면 월 1회로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책도 바꿔가면서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형이죠. 제가 몸담고 있던 독서 모임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못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5년 넘게. 그래서 계속 문학에도 봤다가 뭐 경제 보는 소그룹도 다 나눠주고 카테고리로 나눠지면서 이 NFT는 없습니다. 자,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각색한 개그인데 산악회라는 매주 모여서 몸이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을 타는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게 지속 가능해요.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산악회에서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트로트를 치고 뭐 중간에서 춤을 추는 걸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지속 가능형이랑 프로젝트랑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으는지 큐레이팅이 이미 되고 있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기부 프로젝트 냈을 때는 어떤 우크라이나 이 전쟁 실황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기부의 마음이 있고 싶은 사람이 타겟층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밑에 NFT, 이 레이레이 애니메이션 CU에서 한 화이트데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MZ 세대를 겨냥해서 이 이쁜 귀여운 그림들, 편의점 세대에 대해 타겟으로 해놨습니다. 자, 프로젝트형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직관적이고, 일회성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형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아주 세분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 내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김미경 학장님은 아니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누구를 모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미라클 모닝에서 뭔가 자기 개발에 힘쓰고 내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나의 삶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기회를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죠? 이게 지금 이 타겟층, 누구를 위한 모임인가? 누구를 타겟으로 한 모임인가? 요거에서 지금 세계관들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라클 모닝도 하나의 세계관이고, 산악회도 하나의 세계관이고, 명상하는 명상 집단도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해서 막 메타버스랑 연결지어가지고 막 어떤 대작의 소설, 막 왕자의 게임, 해리포터 막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구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의 시작은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말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근데 제 9시부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는 건가요? 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예,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10분 남았다고 벌써 채찍질을 막 하고 계세요. 와,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속 가능형은 일단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건강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나는 어떤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산악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움직임이 다르죠. 어떤 산책로를 갈 수도 있고 바다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산림욕을 하러 갈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몸이 조금 활동적으로 하는 일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 세계관 설정에서부터 왜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먼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형 한 NFT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이 홀더들끼리 멤버들끼리 이 가치와 이 메시지 어떤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를 같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베네핏이라든지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경향인데 맨 왼쪽 건 시간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가운데 거 보시면은 신세계에서 만든 푸빌라 소샤이어티라는 NFT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요. 백화점에서 활동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 안에서 뭐 전시라든지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제화 같은 것들을 운용을 할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정말 재밌는데 하이드미 플리즈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25장이라는 NFT를 발행해서 얼마 전에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 와서 모든 음료와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매주 아니면 월 1회식으로 어떤 살롱 같은 걸 열어서 이 안에서 어떤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떤 자산에 대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살롱을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에 이 25명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이 25명이 다들 아이디어, 집단 지성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점점 문화가 확장되고 카테고리 비즈니스가 열리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게 지속 가능한 NFT예요. 그러면 이 25개의 NFT가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떨어지겠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래서 내 NFT의 가치를 내가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은 나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가는데 같이 살기로 가보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쏘면서 내 고객층을 늘리겠다. NFT라는 신기술 또 갖고만 있어도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별 가치는 없어도 포켓몬 스티커 발행하듯이 내가 재밌는 그림을 올려서 그때그때 계속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죠. 이거를 10개를 모으면은 뭐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결국은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걸 하는지 먼저 정해놓고 이거는 사실 모든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NF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이 집단을 울타리로 엮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픈데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아까 산악회 우리 미라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내 인생에 성장점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나는 모으겠다. 그때 나는 뭘 줄 수 있나, 어떤 걸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재화를 하나 거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어떤 걸 줄 수 있냐 했을 때는, 1차적인 어떤 혜택 그 이상의 이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위로감이라든지 행복감에 대해서 살짝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건 행복감이다. 내가 주는 건 위로감이다. 내가 주는 건 동기부여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내 커뮤니티에 있으면 뭐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혜택이 아니에요. 책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책을 다 읽고 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끼는 성취감을 줄 거야. 네가 이거를 다 읽었기 때문에 똑똑해졌다는 자신감을 줄 거야. 이 뒤에 느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컨셉을 잡아 나가시는데 여기 근데 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놓으신 거죠? NFT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느낌과 맞물려서 내가 만약에 산악회로 해서 NFT로 발행해서 모든 뭐 산들을 많이 타는 등산 형태의 뭔가를 그런 걸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산이 나오고 뭐 등산하는 캐릭터가 나오고 아니면 나무가 나온다던가 뭐 다양한 뭐 에베레스트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에 걸맞게 분위기, 색깔, 형태, 스타일, 문체 이거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라도 하나의 사진이라도 내가 지금 구상했잖아요. 나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나 누구를 위한 건지 나 따뜻한 용기 데블스는요 따뜻한 용기를 서로 주고 격려하는 커뮤니티라고 스토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주는 그 이미지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색감으로 할까 막 그랬었는데 저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더 1순위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하고 펑키한 색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세요? 알록달록하고 펑키한 색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주고 싶은 느낌이나 분위기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할 건지
이 컨셉이 먼저 잡히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데블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지금 웹3 공부하는 오로라 트리 넘어갈게요. 와, 이 얘기도 너무 재밌는데 이제 나나 작가님이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오로라 트리에 관련된 나나랜드라는 이 월드에 대해서 계속 고양이도 생기고 어떤 이 나나랜드 숲 깊숙한 곳에 가면 이런 오두막집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힐링되는 이런 오두막집도 나오고 스토리들이 거기서부터 뻗쳐 나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블스는요, 처음에 웹3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후라이 데스빔을 맞아서 계란 후라이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우주선에 타서 이 웹3 은하를 탐사해야 된다 하는 우주선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주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우주 여행을 하면서 후라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서로 격려하고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서로 주고받는 용기, 격려,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이런 거를 계속 주면서 이거를 불스 하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불스 하트 이모티콘도 만들고 어떤 이런 디자인, 로고, 이 엠블럼 같은 것도 나오는 겁니다. 이 불스 하트가 상징하는 건 데블스 내에서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용기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성되니까 컨셉이 잡히고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그리고 스토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이런 밈들이 나옵니다. 저 협박당하고 있어요. 저 후라이 됐어요. 왜 빨리 우주 로켓 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밈들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이런 계란 후라이 짤들이 공유가 되고 또 우주라는 스토리가 잡히니까 어떤 우주 배경에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나 저희 데블스에서 아티스트 웨이라고 보블리 님이라고 이제 일러스트 작가님이 계신데 이런 아티스트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를 짓는 이런 과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 웨이라고 이제 밀키웨이 식으로 해갖고 뭐 보블리 빔이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엮기도 하고요. 탐사, 어떤 우주 여행 계속 스토리가 확장이 되죠. 심지어 제가 한 게 아닌데 참여한 커뮤니티 멤버들이 로고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악당도 있지도 않았던 악당도 생성해 내셨어요. 맨 오른쪽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악당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IP랑 스토리로 문화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빨라가지고 세계관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그 전에 NFT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 무게를 실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뒤에서는 조금 얘기들이 얕은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방통행이다. 다방통행.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NFT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가치들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되게 열심히 해서 이거 링이 진짜로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수평의 관계,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가미하시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재밌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가야 되겠죠. 계속 같이 갈 사람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거를 내 세계관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거죠. 자, 같이 살자, 같이 놀자라는 마인드셋을 가지면 이런 세계관 안에서 스토리와 IP로 문화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렇게 급하게 하면 되게 아쉬운데,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이 핵심 키워드 3개를 남겨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후기를 꼭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라브연과 데블스의 이런 어떤 선한 에너지를 여기저기 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나만의 NFT 세계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그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일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앞으로 AI 로봇과 사람이 대결하는 그런 대결 구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보다 먼저 AI라든가 아니면은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NFT를 활용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경쟁 순위에서 밀려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막연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두 개의 지구, 메타버스. 그래서 이 현실에 있는 우리의 지구와 가상에 있는 웹 3.0에 있는 그런 시대의 지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여기에 생태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태계로, 현실 생태계로 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우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NFT 관련된 뭐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라부연에서 관련된 미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웹 3.0, 그런 거 메타버스, NFT, 그리고 실제 이 프렌드랑 로블록스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서 실제 지금 행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런 쌤들의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아래 상세 페이지에 그런 입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오셔서 함께 또 소통을 하고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신 분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브라이언 트래시입니다. 브라이언 트래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후배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공부와 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공부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득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와 개발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래시가 성공한 CEO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이들은 매일 60분에서 90분간 공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그런 뭔가의 텍스트,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잡지, 아니면 책, 이런 것들, 저널, 뭐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뭔가를 읽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평균의 독서 시간, 그래, 글을 읽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NFT가 좀 막연하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일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튜브가 그 영상 컨텐츠에 NFT를 입히는 방법과, 뭐 스타벅스가 어떻게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갔을 때 그런 스타벅스가 뭐 공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전달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여기 스타벅스에서도 NFT를 브랜드에 입힌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NFT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좀 이해도가 있다면 훨씬 더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 빠르게 이 시장에 올라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라부연 아카데미에서는 더 좋은 미래 교육, 미래 공부,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좋은 강의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꼭 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궁금한 사항들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